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2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가 1이라고 값이 지정이 되어 있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작업 시트에서 테두리를 보시면 출력 형태에서 두 줄짜리나 굵어 보이는 아이, 대각선의 경우는 그 출력 형태에 맞춰서 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라고 이름이 지정되어 있죠. 그 이외에 다른 비어있는 시트라든지 쓸데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감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답안 시트 외에는 다 지워주세요. 그럼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트의 이름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시트 1이라고 이름 주어져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데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꿀 수 있어요. 제1작업이라고 지시되어 있던 이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시트가 좀 더 필요하니까 옆에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시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제2작업, 제3작업까지는 미리 만들도록 할게요. 제4작업의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겠고요. 1, 2, 3작업에 각각 A열은 열너비가 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죠. A라고 하는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열 너비를 숫자 값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제2작업에 A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열 너비 숫자 1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제1작업으로 돌아오시고요.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에 결과물 보시게 되면 B열부터 4번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고 데이터 입력하시면 될 텐데요.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 3, 4작업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1작업에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입력을 해주세요. 판매가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의 위아래로 입력이 되어 있죠. 판매가라고 이름을 쓰고요. 그냥 엔터 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게 되면 하나의 셀의 위아래로 입력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모든 데이터에 그 고른 굴림의 열 하나, 정렬은 숫자, 회계 형식은 오른쪽, 그리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예외적인 건 출력 형태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일단 글꼴부터 맞추도록 할게요. 글꼴은 굴림, 크기는 열 하나,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숫자들에 대해서 오른쪽 정렬 맞춰주도록 할게요. 천 단위 구분 기호 한꺼번에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소수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자리를 늘려주세요, 줄여주세요 라고 표시 형식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제목에 대해서는 도형, 십자가 도형을 이용해서 제작하세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뭡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다만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도형에 들어간 곳은 남들보다 행의 높이들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1, 2, 3 행 번호 자체를 드르륵 드래그하셔서 위아래 움직입니다. 화살표 나왔을 때 살짝쿵 높이를 높여주시게 되면 한꺼번에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도형 넣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제목 도형 안에 글자 들어있는 거 굴림의 24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채워주는 색깔에 대해서 노랑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자에 대해서는 여기 홈에서는 작업하기가 어렵죠?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뜨니까 도형 서식에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폭이라든지 높이 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도록 전혀 다른 쉬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제란을 만들어 복사하겠습니다. 결제란을 잘 만들었으면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서 그냥 컨트롤 C 복사가 아니라 홈 메뉴에 보시게 되면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아이콘 보일 텐데요. 거기에서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할 테다 확인. 그걸 제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이쯤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컨트롤 V. 원본은 꼭 삭제해 달라라고 했으니까 쉬트 자체를 날려버릴게요. 쉬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삭제. 삭제하게 되면 이렇게 쉬트 깔끔하게 1, 2, 3 작업만 남아있는 거 확인되시죠? B의 4번부터 J의 4번, G의 14번과 I의 14번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목 부분들 그리고 요 아래쪽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그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주황색인지 노란색인지 색깔까지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친구들의 음영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에 색깔이 들어있구나라고는 가늠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뚝 떨어져 있는 아이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콕콕 찍어주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요. 색깔 채워주실 때의 노랑이 아니라 이름 주황이라고 뜨는 거 확인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다가 관리 코드들이 쭈루룩 나열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H의 14번이라고 하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 줄 거고요. 데이터 메뉴 가시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메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서 제한 대상이 현재는 모든 값이니까 아무 값이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목록으로 제한을 걸어두겠습니다. 이 원본을 여기다가 쭈루룩 나열하시면 되는데 내가 직접 칠 필요 없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H의 14번 셀에다가 관리 코드가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B의 5번부터 B의 12번입니다. 라고 지시하고 있으니까 B의 5번부터 B의 12번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고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리스트가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셀 서식으로 넘어갈게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이면 요만큼 중량에 관한 이야기인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숫자 뒤에 킬로그램을 표시하세요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놨군요. 1.0kg이라고 보일 수 있게. 그러면 얘네들이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형식이 있는데 요 뒤에다가 킬로그램만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킬로그램의 경우에는 글자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따옴표 넣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0, 소수 한 자리까지 0.0, 거기에 킬로그램이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글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따옴표를 붙여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H의 5번부터 H의 12번 영역 요만큼이네요. 그 친구들에다가는 이름을 전월 판매량이라고 넣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H의 5번 눌러주면 이름 상자에서 H의 5번입니다 라고 이름이 떠요. 각각 클릭할 때마다 이름이 뜨는데 이만큼을 한꺼번에 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내가 잡은 그 범위의 제일 앞쪽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이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그걸 전월 판매량이라고 이름을 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범위 잡은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전월 판매량. 다만 타이핑을 하다가 오타가 났다 싶으시면 다시 이름 상자에다가 쓸 것이 아니라 수식이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이름을 관리해주는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삭제를 하시고 다시 만드셔도 되고 편집을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선 모양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결과물 보면 바깥쪽 테두리가 좀 굵어 보이니까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홈에서 상자에 대한 굵기, 바깥쪽을 굵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부분 빼고 이 부분도 바깥쪽을 굵게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X자 표시해 줘야 되는 부분 선택하셔서 X자 표시가 안 보이네요. 그럴 때는 다른 테두리라고 선택하셔서 대각선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설정. 출력 선택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함수들이 보이는데 함수 문제는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쉬운 문제까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수랑 싸우다 보면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 그 뒷부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맨 마지막에 남는 시간에 풀도록 할 거예요. 조건부 서식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 친구 먼저 하고 2, 3, 4 작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함수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보시면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가가 3만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했네요.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았고요. 홈 메뉴에서 무조건 글자야 커져라, 작아져라, 색깔 바뀌어라가 아니라 조건부 서식, 조건을 걸어서 거기에 만족하는 애들만 색깔, 크기 바꾸겠다라고 새로운 규칙을 세울 겁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거고 수식은 요 아래쪽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수식은 맨 앞쪽에다가 이퀄 표시부터 들어갈 거고요. 판매가가 3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판매가는 여기 있네요. 제목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알맹이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예요. 클릭. 그랬더니 2에 5번이라고 주소가 들어갔는데 앞뒤 쪽에 달러 표시가 붙어서 얘만 봐라고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저희는 판매가를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2에 5번, 2에 6번, 2에 7번이라고 2는 고정되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5번은 고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5번엔 달러 표시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주소를 콩 찍어서 둘 다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펑션 키 F1, F2, F3, F4 보이시죠? F4 키를 한번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다시 또 눌러주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걸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희는 2라고 하는 아이는 고정돼도 되니까 달러 표시 2로 표시가 되고 5, 6, 7, 8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5에는 달러 표시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 요 모양이 됐을 때 멈추시면 됩니다. 판매가가 3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라고 이상 얼마보다요? 3만 보다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다 입력하도록 하죠. 크거나 같다 3만. 그럴 경우에 서식이 파랑에 굵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식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서식 가시고요. 글자가 굵어요.
색깔은 파래요 라고 내 눈에 파란 게 아니라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나와줘야 해요. 확인, 확인. 3만 이상인 아이들만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이 되셨죠? 제2작업 문제입니다. 필터 및 서식 문제로군요. 제1작업 시트의 B2부터 H의 12번까지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에다가 붙여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시면 될 텐데 함수 문제 풀지 않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니까 함수 문제 건너뛰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얘네들을 쭉쭉쭉 하고 나서 함수로 돌아올게요. 범위 잡았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제2작업의 B2에다가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폭이 좁아서 샵샵샵샵 보이는 거는 옵션을 바꿔주시면 돼요. 옵션 단추 누르셔서 너비를 이렇게 유지해 주세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앞서서 했던 너비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필터에서는 문제 분석이 중요해요. 분류가 분말류이거나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인 조건이 두 개군요. 요 두 개의 조건을 접속사 이어주는 거 이거나 라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거나 또는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는 건 오화 조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얘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럴 때는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가 써줄 거고요. 혹시라도 분말류 이고 라고 엔드 조건을 쓰는 경우에는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써줍니다. 엔드 조건의 경우에는 둘 다 만족해야만 결과물을 내겠다라는 거겠죠. 지금은 오화 조건이니까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 내는구나 라고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요쪽 방향이구나라고 방향을 한쪽 기억해 주는 게 좋겠네요. 조건은 B의 13번 셀부터 입력하세요라고 했으니까 B의 13번 여기입니다라고 콩 찍으셔서 분류라고 하는 거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갖다 붙이세요. 오타 나면 곤란하니까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이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분류의 분말류라고 했으니까 분말류라고 하는 글자도 그냥 복사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전월 판매량은 1000 이상이라고 했죠. 서로 다른 줄에다 쓸 거다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이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100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결과물을 몽땅 다 내는 게 아니라 관리 코드, 원산지, 식품명, 그리고 판매가에 대해서 데이터 추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복사하는 위치가 B의 18번 셀이니까요. 여기라고 하셔서 그 아이들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 놓아주세요. 필요한 항목들을 따로 모아놨고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링을 할 거죠.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시고 데이터 메뉴 가시게 되면 고급 필터가 있을 거예요. 범위는 이미 붙잡고 들어왔으니까 반짝반짝하는 목록 범위는 불만 없고 조건 범위가 어디냐면 이라고 선택하셔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요만큼이 조건입니다 라고 드르륵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서로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물을 낼 건데 그게 또 어디냐라고 콩 찍으셔서 요 아래쪽에다가 마련한 4개 항목만 보여다오라고 하게 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표서식을 주세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 채우기가 없음으로 한 다음에 라고 했네요. 지금 주황색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만큼이라고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은 홈으로 돌아가셔서 채우는 색깔이 없어요 라고 텅 비도록 해주세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표 스타일을 보통의 7번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표 스타일, 표서식으로 가셔서 이름 똑 떨어지게 보통의 7번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줄무늬와 머리글 행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일 겁니다.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 제작하는 문제로군요. 1작업의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복사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제3작업 시트에다가 출력 형태처럼 작업하세요 라고 했는데 제3작업 시트에 B와 E가 만나는 곳부터 이렇게 위치가 잡혀 있군요.
범위는 앞서서 필터에 필요했던 B4부터 H의 12번 요만큼만 가지고 피벗 테이블 작업하시면 돼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범위 반딱반딱 보입니다. 기존의 워크시트 제3작업에다가 넣을 거죠. 제3작업에 B2셀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가 끝났고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판매가 및 분류의 식품명의 개수와 전월 판매량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친구들은 4개의 항목이 필요한 거죠. 앞쪽에 있는 아이들이 행입니다. 뒤쪽에 있는 애들이 열이에요. 나머지 계산하는 친구들은 값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얘네들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판매가라고 하는 친구는 행에다가 놓을 거예요. 분류라고 하는 친구는 열에다가 놓을 겁니다. 식품명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식품명을 계산하는 값에다가 놓으시면 되겠고요. 전월 판매량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계산하셔야 되겠죠. 전월 판매량의 평균. 그런데 합계가 자동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값필드 설정을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라고 바꿔줄 겁니다. 결과물 보시게 되면 평균 전월 판매량에 개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개라는 말이 지금 안 보이고 있죠. 뒤에다가 개라고 입력을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맞춰지게 될 거예요. 이름이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달리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좀 맞춰줄까요? 판매가 원이라고, 분류라고. 판매가 원은 그룹화하고 분류를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금액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금액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금액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핑 하실 수 있어요. 그룹이라고 선택하셔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1부터 15,000, 15,000부터 3만, 3만부터 45,000. 그러면 시작하는 값은 1이죠. 1. 끝나는 건 45,000으로 끝납니다. 중간 단위는 15,000 단위로 끊어지고 있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룹으로 묶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분류에 대해서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분류해 보시면 수입 치즈, 소스, 그리고 분말류라고 해서 시옷부터 비읍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내림차순으로 배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분류라고 하는 이름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림차순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수입치즈, 소스류라고 거꾸로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의를 했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은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 3개로 표시하세요 라고 했죠.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커서 두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에 옵션을 불러내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비어있는 셀 표시하는 걸 어떻게 해요? 별 3개로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들어온 김에 행의 총합계 지우고까지 같이 표현할게요. 요약 및 필터로 가시게 되면 거기서 행의 총합계를 지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확인 단추 누르고 나와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고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처럼 맞춰서 작성하세요 라고 했네요. 별별별이라고 하는 글자들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 숫자들의 경우에는 소수자리 없이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을 하셔서 가운데 맞춤으로 다만 숫자들은 천단위 구분기호 넣어서 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제4작업은 그래프 제작하는 문제이죠.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복사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출력 형태 보시고 필요한 항목들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판매가 그리고 중량뿐만 아니라 식품명들도 들어가 있죠. 식품명 요만큼 그리고 판매가 요만큼 중량 요만큼 필요한 항목들이 3가지다라고 하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묶은 세로막 대형
그리고 새로운 시트에다가 이동시켜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범위를 잘 잡아서 차트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이만큼과 판매가 뚝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주르륵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잘 잡았으면 없는 걸 집어넣는 거니까 삽입,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차트는 차트를 이동시켜 줄 거예요. 제 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꿔주세요 라고 했죠. 차트 이동을 누르시면 어디에다가 차트를 이동시킬 것인가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제 4작업이라고 작업을 해줄 거다 라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차트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넣어줬죠. 1, 2, 3, 4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제사 작업이라고 하는 게 맨 앞쪽으로 와 있으니까 뒤쪽으로 끌어다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었고요.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트로도 이동을 했는데 결과물을 보시면 우뚝우뚝 솟아있는 길다란 막대가 6개인데 우리는 8개로 좀 더 많네요. 데이터를 약간 수정해야 되겠죠? 데이터 선택이라고 차트 작업하고 있으면 보일 겁니다. 차트 디자인에 있는 데이터 선택 가셔서 필요 없는 항목들은 V체크를 해제시키면 돼요. 어니언 크림 필요하고 모짜렐라 필요하고 홀그레인 필요합니다. 파스타가 필요가 없었네요. 고다 슬라이스, 트러플, 파마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항목들 V체크 해제시켜 놨고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길다란 막대가 6개 결과물과 비슷한 것 같죠? 차트의 디자인은 레이아웃의 3번, 스타일은 1번이라고 했습니다. 차트 디자인에서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레이아웃을 하나, 둘, 세 번째 거, 그리고 차트의 스타일은 하나, 첫 번째 거. 영역 서식에 대해서 차트 전체에는 글꼴이 굴림의 11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이렇게 움직일 때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제목 영역이라고 이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뜰 텐데요.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콕 찍으셔서 홈으로 가시면 글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글꼴을 굴림이라고 맞춰줄 거고 크기는 11라고 맞춰줄 겁니다. 모든 글자의 크기가 맞춰졌고요. 효과를 주는 건 글자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해결이 안 되죠. 차트 디자인으로 돌아오시되 하나하나의 디자인 바꾸려면 서식이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에서 도형에 채우는 걸 색깔이 아니라 효과, 질감이라고 되어 있죠.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은 막대가 우뚝 솟아있는 요 범위를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채워주는 색깔 흰색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제목 서식, 제목의 크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쿵 찍으셔서 타이핑하도록 하죠. 글자의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에 대해서도 그 도형에 채우기 테두리가 있어요. 맞춰주셔야 하니까 서식으로 건너갈게요. 채워주는 색깔은 흰색이고요. 테두리가 있다라고까지만 했으니까 색깔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검정색으로 할게요. 나머지 서식의 중량 계열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중량 계열의 경우에는 지금 주황색 막대인데 눈에 보이질 않죠? 너무 작아서. 그럴 때에는 요 판매가 중량이라고 하는 요 아이를 한번 더 클릭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중량에 대해서는 묶은 세로막대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성입니다. 보조축으로도 지정할게요 라고 체크를 했더니 이렇게 들쭉날쭉해지면서 잘 보이고 있네요. 확인. 계열에 대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표식은 네모 크기가 10입니다.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십시오 라고 해서 숫자값 들어있는 아이 잘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선 표식은 이라고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그 친구에 대해서 서식을 뿅 찍어주시면 이렇게 서식에 대해서 긴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화창이 뜰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같이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폭이 좁은 관계로 그때그때 열었다 닫았다 할게요. 여러분들은 열려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표식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셔서 표식 옵션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기본 제공으로 바꿔주시고요. 문제에서 네모의 크기가 10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크기와 모양 맞춰주면 되겠죠. 레이블 값이 붙어있는 아이는 트러플이라고 하는 요 친구에 대한 거예요. 너다라고 막대를 선택했는데 모든 파랑 막대들이 다 선택되고 있네요. 요 친구만이라고 한 번 더 클릭하시게 되면 얘만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하게 되면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눈금선에 대해서 파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눈금선 콩 찍으셔서 선에 대해서 선의 종류를 파선입니다 라고 선택하도록 하죠. 나머지 축에 대한 출력 형태는 이렇게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0부터 45,000까지인데 저는 이렇게 하이픈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쿵 찍어서 서식으로 가도록 하죠. 0부터 45,000인 거 그리고 간격은 5,000인 거 불만 없습니다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셔서 표시 형식을 숫자 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0부터 45,000이라고 천 단위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값이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선택하시고 최대값을 4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기본 단위도 0.5가 아니라 1이라고 바꿔주게 되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졌죠? 법례에 대해서 법례명을 변경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가 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고요. 결과물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예를 이라고 해서 오른쪽 버튼 법례 서식 가도 여기에서는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군요. 이 친구에 대한 이름은 차트 디자인에 있는 데이터 선택으로 가셔야 해요. 거기에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클릭해서 편집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름은 여기서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 갖고 온 건데요 라고 반딱반딱 하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나는 양옆으로 쭉 펼쳐놓고 싶으니까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판매가 원이라고 확인하고 나오시면 법례명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도형을 얹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에 도형 출력 형태와 가치라고 했고 크기라든지 모양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 보시고 비슷하게 도형의 스타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글자는 가운데 있어 보이죠? 가운데 맞춰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차트 안에 있는 글자들의 크기가 모두 굴림에 열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춰주는 게 좋겠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들이 뭐 있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선이 좀 흐려 보이니까 저는 요 친구들만 색깔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희미해서 검정색입니다 라고 각각의 축 선택해서 색상을 좀 짙게 바꿔줬어요.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총 6문제가 주어지고요. 첫 번째 문제처럼 이렇게 함수가 중첩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요. 다섯 번째 문제처럼 가장 기본 함수를 문제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죠. 문제는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배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당 20점이에요. 쉬운 친구들 먼저 푸시고 남는 시간에 어려운 거 차분차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은 그냥 순서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구분.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2이면 3이면 이라고 쭉쭉쭉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함수는 추주와 미드 함수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즈라고 하는 건 어떤 숫자를 넣어줘서 그 숫자가 1이면 뭘 주고 2이면 뭘 주고 3이면 뭘 주고라고 해서 쭉쭉쭉 나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지금 미드라고 함수를 준 거죠. 관리 코드에라고 했으니까 관리 코드에 웬 글자가 들어있을 텐데 거기에서 세 번째 값이라고 했으니까 SA2-01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여기 2라고 하는 요 글자를 뽑아오면 2에 해당하는 값을 돌려주세요. 라는 얘기겠군요. 함수를 두 개 중첩을 해볼게요. 일단 choose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미드 함수를 줬습니다. 관리 코드는 B의 5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세 번째에서부터 한 개만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2를, 3을, 2를 뽑아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뽑아온 아이들 1이라는 게 들어있다면 그러면 라고 해서 글자들을 입력하시면 돼요. 1은 특가상품이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2인 경우에는 베스트 상품, 3인 경우에 대해서는 무배 상품, 더 이상은 언급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글자 뽑아왔을 때 1과 2와 3 이외에 다른 숫자는 없으니까 요쯤에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equal choose ch라고 찾겠습니다. choose 함수가 찾아질 거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괄호까지 다 열릴 거예요.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mid라고 하는 함수도 찾았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괄호까지 열릴 거예요. 관리 코드에 라고 했으니까 B에 5번 콩 찍어주면 주소값이 들어갈 거고요. 컴마 세 번째에서부터 컴마 한 개를 뽑아오면 어떤 숫자가 뽑혀 나오겠죠. 그러면 컴마 특가 상품이라고 두 번째 2라는 아이가 뽑혀 나왔을 때는 베스트 상품이라고 마지막 3이라는 게 뽑혀 나오면 무배 상품이라고 더 이상 뽑혀 나올 숫자 예시가 없습니다. 그대로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답이 나올 거고요. 한 친구가 잘 만들어졌으면 오른쪽 귀퉁이에다가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면 깜장 더하기 나와요. 드르륵 하고 자동 채우기 하시게 되면 값들이 뽑혀 나오는데 선까지 이렇게 굵게 표현이 되는군요. 요 서식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하게 되면 완성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적립금을 사는 문제인데요. 분류가 수입 치즈이면 판매가의 3%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판매가의 2%라고 되어 있네요. if 함수를 줬습니다. if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볼게요. if 함수는 어떤 조건을 나열을 해주고 그걸 만족하면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봅니다. 문제에서는 equal 만약에 if 조건이 뭐냐면 분류가 수입 치즈이면이라고 했어요. 분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스, 수입 치즈, 분말류 여러 가지가 있죠. C의 5번에 있는 분류가 글자로서 수입 치즈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 틀리다 라고 답을 내겠죠? 그게 맞다면 참인 경우에는 판매가의 3%를 곱해줄 거예요. 판매가는 2의 5번에 있죠. 2의 5번. 여기에 있는 아이와 곱하기 3%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판매가의 2%라고 했으니까 2의 5번과 곱하기 별표 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조건, 여기에 있는 아이가 수입 치즈란 글자와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3% 주시고요. 아니라면 2% 주세요. 라는 거겠죠? equal는 if 만약에 C의 5번 그것이 같습니까? 수입 치즈와 그럴 경우에는 판매가 곱하기 3%, 3%는 0.03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면 판매가에 2% 0.02라고 써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260원하고 값이 나왔네요. 하나가 잘 나왔으면 오른쪽 귀퉁이에 깜장 더하기 주르륵 하고 자동 채웁니다.
서식은 없도록 채워주셔야 선 모양은 무시하고 오겠죠. 세 번째 문제는 전월 판매량 1000 이상인 식품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함수는 count if를 줬네요. count if 함수는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를 해보는 범위를 쫙 잡아서 조건을 걸어주게 되면 바로 개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equal count if라고 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월 판매량 100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전월 판매량 범위 요만큼의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이 범위에서 1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아이는 양쪽을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한쪽만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비교 안 되니까 에러가 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표현해주고자 하는 건 요거뿐이 없죠. 왼쪽에 있는 거는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얘를 그냥 알아들어 라고 따옴표를 앞뒤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내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 숫자만 딸랑 나오는 거 뒤에다가 개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앰퍼센트 연산자 좋네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count if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릴 거고요. 전월 판매량이 1000인지 아닌지는 전월 판매량 범위를 잡아줘야 되겠죠. 컴마 크거나 같다 1000이라고 주시되 요걸 요대로만 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요거 앞뒤로 따옴표를 강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3이라고 나오는데 요 뒤에다가 엔드 연산자를 써서 개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라고 표현이 되죠. 네 번째 문제 소스류 판매가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반올림을 하되 1000단위까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라운드라고 하는 반올림 함수 그리고 디에버리지라고 해서 평균 구하는 함수 2개 줬습니다. 예시를 표현했네요. 2630원이라고 나오면 반올림을 해서 21000원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는 거겠죠.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가 반올림을 해주는 친구인데요. 어떤 숫자를 넣어주시고 소수 몇 번째 자리까지 표현을 할 건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 1234.5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소수 첫 번째 자리,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는 헷갈리지 않으시죠? 소수점 있는 곳을 0이라고 맞춰 생각해 보면 소수자리 앞쪽으로 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1000 단위까지만 보일 수 있도록 000이라고 표현을 해줬죠. 그러면 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000이라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세 번째라고 소수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까지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에버리지라고 해서 평균을 구해주는 I, D라는 말이 붙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범위를 잡을 때에 꼭 제목까지 포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표 전체라고 한다면 요만큼 표 전체가 될 텐데요. 거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소스류의 판매가 평균이죠. 판매가라고 하는 건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번째라고 해서 몇 번째요? 네 번째열이요. 조건은 소스류라고 했으니까 소스류면 요 친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소스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 우선 equal이라고 해서 라운드 반올림을 해줄 거다. 어떤 숫자를 쭈루룩 하고 내가 넣었을 때 그게 소수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에버리지 평균 구하는 함수 중에서 디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를 줬었어요. 디에버리지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가 표 전체이고요. 아까 판매가 구하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 열에 있는 거죠. 그 아이의 조건 범위는
그냥 소스류라고 하는 C의 5번이 아니라 C의 4번부터 C의 5번이라고 제목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요만큼을 구하면 평균이 나올 건데 그 평균에 대해서 숫자가 이렇게 애매하게 뒤쪽에 숫자들이 나온다면 반올림해서 마이너스 3 천 단위로 올려주세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라운드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D 에버리지 표 전체를 이만큼 컴마 네 번째 열이라고 4라고 쓰셔도 되고요. 판매가라고 하는 제목 콩 찍으셔도 돼요. 컴마 조건은 분류가 소스류인 거라고 제목까지 같이 잡아줬죠. 그렇게 잡으면 숫자가 나올 텐데 그걸 컴마 마이너스 3 천 단위에서 반올림 표현해 주세요 라고 숫자 값이 이렇게 뜨는 걸 확인했네요. 결과물이 이렇게 컴마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컴마 표시를 넣어 주도록 하죠. 다섯 번째 문제는 최대 전월 판매량 구하는 거네요. 정의된 이름 전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맥스 함수 줬죠. 맥스 함수는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게요. equal 맥스 전월 판매량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쭉 잡아주면 되는데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를 쫙 잡아주면 이름을 저희가 정의했기 때문에 전월 판매량이라고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VLOOKUP 원산지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H의 14번 셀에 있는 I 선택을 하면 관리 코드에 대한 원산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VLOOKUP 함수는 내가 누구를 구하는지를 파악하셔서 H의 14번 셀을 구하는 거죠. 어디서요? 관리 코드에 대한 원산지를 구해요 라고 했으니까 관리 코드는 여기 있고요. 원산지는 저기 있습니다. 요만큼 중에서 구하는 거예요. 몇 번째 열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산지가 있었군요.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구하는 건 옵션 0입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equal VLOOKUP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는 얘입니다 라고 콕 찍어줬어요. 컴마 어디서요? 관리 코드부터 원산지까지 요 동네에서 찾고 있어요 라고 컴마 그럼 내가 찾는 원산지는 이 표 중에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거죠. 5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건 0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SA103은 네덜란드입니다 라고 SA103이라고 하는 아이는 네덜란드 잘 찾아줬네요.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 콩 찍어줬더니 요 아이는 프랑스다 라고 제대로 찾아주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 2024년 2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